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오늘따라 분주했습니다. 김노인의 팔순잔치를 위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화려한 꽃장식과 케이크, 그리고 곳곳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특별한 날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김노인은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8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꼿꼿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김노인의 큰딸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는 하나둘 노인의 오랜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특유의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했지.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으니 가족보다 더 끈끈하다고 할 수 있지. 김노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모인 이들은 김노인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무언가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죠. 김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노인이 연회장에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전히 우렁찬 목소리였어요. 김노인은 반가운 표정으로 박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박 선생, 이제 그 호칭은 그만두세요. 지금은 그냥 노인네들일 뿐이잖아요. 아니, 선배님은 영원한 선배님이죠.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연회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노인들이 모였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김노인님의 팔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참석자들은 준비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노인은 중앙 테이블에 자리했어요. 그의 주변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가끔씩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먼저 김노인님의 장남이신 김준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준호는 단상에 올라 아버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인생의 지혜와 열정이 저희 자녀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주변의 친구들도 감격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축사에 이어 전통 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우아한 춤사위가 연회장을 채우는 동안 노인들은 옛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그 일 정말 위험했죠. 그럼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김 선배님이 기막힌 판단으로 다들 무사했지. 웃음과 감동이 어우러진 시간이 흘렀습니다. 케이크가 등장하자 모두가 일어나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김노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으니까요. 팔순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던 그때 호텔 로비에서는 불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5명의 젊은 남자들이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들어왔어요.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고 그들의 큰 목소리에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들, 죄송하지만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이 공손하게 다가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그를 무시했어요.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로비의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야, 여기 비싼 데라며. 진짜 좋네. 짧은 머리에 문신이 있는 남자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 이 무리의 리더처럼 보였어요. 다른 직원이 다가가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 원래 조용한 거 좋아하는데. 리더격인 남자가 말했어요. 그의 말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매니저가 급히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젊은 남자들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실수인 척 매니저를 밀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야, 우리가 돈 내고 왔는데 이래. 리더가 매니저에게 따졌습니다. 매니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그의 말을 자르며 중얼거렸어요. 저기 무슨 잔치 하나 봐. 어떤 늙은이 생일 파티인가? 그 말에 리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연회장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매니저가 급히 그의 앞을 막았지만 다른 남자들이 매니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구경하고 올게. 뭐 어때? 리더는 입꼬리를 올리며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김노인의 팔순잔치가 한창이었어요.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노인네들 천국이네. 리더의 말에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김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불청객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여기는 개인 행사장입니다. 나가주시겠어요? 김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리더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할아버지들 모임인가 보네. 재미있게 놀고 계세요? 그의 비웃음에 연회장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김노인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박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젊은이, 여기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박노인의 말에 리더는 오히려 연회장 안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의 뒤로 나머지 일행들도 따라 들어왔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노인네들 모임에 젊은이가 왔으니 더 재밌어지겠네. 어때요, 할아버지들? 리더는 빈 테이블로 다가가 의자에 거칠게 앉았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웃으며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김노인의 자녀들과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급히 경비를 불렀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리더가 갑자기 일어나 케이크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와, 케이크 좋네. 나도 좀 먹어볼까? 그가 손을 뻗어 케이크를 집으려는 순간 김노인의 손자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봐요,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리더는 순간 화를 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쳤고 그 충격으로 테이블 위의 접시와 컵이 떨어져 깨졌어요. 파편이 튀어 김노인의 옷에 음료수가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김노인의 손자가 달려와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김노인은 조용히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리더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노인네들 재미없네. 좀 더 신나게 놀아볼까? 리더는 김노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급변했어요. 노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김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음료수에 젖은 옷자락을 가볍게 털어내며 김노인은 건달 리더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예의가 없구나. 김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강철 같은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건달 리더는 그런 김노인의 태도에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뭐라고? 건달이 다시 김노인에게 다가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위협적인 태도였어요. 그때 박노인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나? 박노인의 말에 건달 리더가 비웃으며 그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박노인은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치 단단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건달의 손이 튕겨나갔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건달 리더가 당황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제 5명의 건달이 모두 박노인을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평화롭게 해결합시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들 중 하나가 갑자기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주먹은 박노인의 얼굴을 향했지만 놀랍게도 공중에서 멈췄어요. 박노인의 손이 순식간에 그 주먹을 붙잡은 것입니다. 젊은이,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겠소. 박노인의 말에 건달이 당황했습니다. 그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았어요. 박노인의 소나귀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이게 뭐야? 다들 이 늙은이를 때려. 건달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건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최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80에 가까웠지만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2명의 건달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최노인은 단 한 번의 손동작으로 그들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뭐야 이거. 건달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제 연회장 곳곳에서 노인들이 일어나 건달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들 뭐야? 한 건달이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도망치려 했지만 70이 넘은 이 노인이 순식간에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건달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 노인은 마치 물을 흐르듯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손짓으로 건달을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겪었다네. 이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건달의 등을 누르고 있었어요. 건달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박노인이 2명의 건달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주먹 한 번, 발길질 한 번 없이도 건달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 늙은이들이. 건달 리더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김노인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젊은이,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디 가려고? 김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건달 리더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김노인을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다들 비켜. 아니면 이 할아버지부터 찌를 거야. 건달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김노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쓰겠다고? 참 어리석은 선택이구나.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건달 리더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김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순식간에 건달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아무도 그 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죠. 이게 어떻게? 건달 리더는 자신의 빈손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노인은 칼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평생을 위험과 함께했다네. 이런 장난감 같은 것으로는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 김노인의 말에 건달 리더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건달들이 노인들에게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건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제야 김노인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전우회라네.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이지. 그 말에 건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대를 만났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해군 특수부대라고? 건달 리더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주변의 건달들도 갑자기 얌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한때 바다의 유령이라 불렸지.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자랑스러움보다는 담담함이 느껴졌어요. 김노인은 건달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들, 이제 조용히 나가는 게 좋겠구나. 오늘은 우리의 특별한 날이니 더 이상 방해하지 말게. 김노인의 말에 건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는 듯 했어요. 전우회 회원들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고 건달들은 연회장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건달 리더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큰 사냥칼을 꺼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연회장의 조명을 반사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웃고 있지 마. 늙은이들, 너희들이 누군지는 알았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건달 리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분명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상태였어요. 칼끝은 김노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두 비켜. 당장. 건달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일부 손님들과 호텔 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전우회 회원들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 칼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건달 리더는 이제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내려놓으라고? 이 칼 한 번이면 내 인생은 끝이다, 늙은이. 건달 리더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김노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들과 손님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보였어요. 여러분, 다치지 말게. 김노인이 전우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어요. 전우들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김노인은 건달 리더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멈춰. 더 가까이 오면 찌른다. 건달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은 더욱 떨리고 있었어요. 김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이봐, 그 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는 없을 거야.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건달 리더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간인들 사이로 전우회 회원들이 천천히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진짜 찌를 거야. 건달 리더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칼이 흔들렸어요. 그때 김노인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네. 그 칼을 내려놓을 텐가? 김노인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건달 리더는 더욱 흥분했어요. 입 다물어, 늙은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그 순간 건달 리더가 김노인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노인의 몸이 물결처럼 흘러 공격을 피했어요. 칼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칼 쓰는 법도 모르는군. 김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80살의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였어요. 건달 리더가 다시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김노인의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건달 리더는 자신의 손목이 철제 집게에 물린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김노인의 소나귀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무기에 대응하는 법이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다른 손이 번개처럼 건달 리더의 어깨를 쳤어요. 그 순간 건달 리더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어요. 그건 어떻게? 건달 리더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런 물건으로 사람을 위협하다니 참 어리석군.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주위의 전우들도 이제 나머지 건달들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연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당신들은 대체 어떻게 훈련받은 거예요? 한 호텔 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가장 험한 상황에서도 생존하도록 훈련받았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세. 다른 전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상황은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위험들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대장님, 경찰이 곧 올 겁니다. 박노인이 김노인에게 보고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길 바라네. 김노인은 무릎 꿇은 건달 리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이, 내 힘을 이런 데 쓰지 말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할 텐데. 건달 리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역력했어요. 주변의 다른 건달들도 지금까지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건달들은 이제 모두 무릎을 꿇은 채 전후회 회원들에게 제압된 상태였어요. 김노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자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대체 어떻게? 김노인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의 과거를 가족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실력을 직접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경찰이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압된 건달들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임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앞으로 나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이들이 호텔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고 팔순잔치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김노인님을 위협했어요. 경찰관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건달 리더의 눈이 마주쳤어요. 건달 리더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관님, 이 할아버지들이 저희를 집단 폭행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건달 리더의 말에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노인들을 바라보았어요. 대부분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죠. 잠깐만요. 이 젊은이들을 어르신들이 제압했다고요? 경찰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젊은이들이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칼까지 꺼냈는데 김노인님과 친구분들이 그들을 제압하셨습니다. 경찰관이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건달 리더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정말입니까? 이 어르신들이 당신들을 제압했다고요? 건달 리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저희를 공격했어요. 건달 리더가 억울하다는 듯 주장했습니다. 다른 건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들이 먼저 와서 소란을 피웠잖아요. 김노인의 손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건달 리더는 그를 노려보았어요. 경찰관은 두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 차분히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증인이 있나요? 그 질문에 호텔 매니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 호텔 전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연회장까지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어요. 그 말에 건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경찰관을 데리고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약 15분 후 그들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이 젊은이들이 명백히 잘못했네요. 그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칼까지 들었더군요. 경찰관은 건달들을 향해 엄격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어요. 이 사람들을 체포하세요.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와 무기로 위협한 혐의로요. 경찰관들이 건달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달 리더는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였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 늙은이들도 우리를 폭행했다고요. 경찰관은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영상을 봤습니다. 어르신들은 단지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에요. 게다가 그분들이 당신들을 제압하는 방식은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불필요한 폭력은 전혀 없었어요. 건달 리더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건달들을 연행해 나갔어요. 그리고 선임 경찰관은 김노인에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상이었으니까요. 경찰관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군인이셨나요? 김노인과 전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노인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해군 특수부대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퇴역했지만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존경의 눈빛으로 노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랬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경찰관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연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김노인은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늙었어도 몸은 기억하는군.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전우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오랜 훈련의 기억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래, 우리 몸은 기억해. 훈련받은 것들을. 박노인이 동의했습니다. 다른 전우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제 다시 케이크 앞에 모였습니다. 팔순잔치는 방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특별한 추억이 되었죠. 자, 이제 다시 축하합시다. 우리 대장님의 팔순을. 전우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건배했어요. 김노인의 눈가에
미소가 맺혔습니다. 노년의 그들이지만 아직도 서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첫면에 놀라운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어요. 해군 특수부대 전우회, 팔순잔치에서 건달 소탕. 김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기자는 전우회의 용맹함과 노익장을 극찬하며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사화됐지? 김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노인이었습니다. 김 선배, 신문 봤나?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보고 있었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른 매체에서도 연락이 왔어.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군. 김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원래 조용히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주목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자신을 지켰을 뿐인데 말이야.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노인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간단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을 보호했을 뿐이에요. 김노인의 겸손한 태도에 기자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해군 특수부대의 경험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어요. 특수부대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지금도 그 기술을 연습하시나요? 퇴역 후에도 전우회를 유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노인은 질문에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임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여전히 국가 기밀의 일부였으니까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영웅은 아니에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김노인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옛 전우들,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김노인의 집 앞에 꽃다발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감사 카드와 함께요. 역시 특수부대는 다르다. 나이가 들어도 용기는 사라지지 않는군요. 우리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십니다. 카드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감동했어요. 오후에는 전우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김노인의 집이었어요. 그들은 TV에 나온 사건 영상을 함께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선생, 자네 움직임이 아직도 날카롭군. 김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반응이 많이 느려졌죠. 최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이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전우들은 함께 웃으며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임무들, 힘들었던 훈련 시절, 그리고 서로를 지켜줬던 순간들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한 게 언제였지? 이노인이 물었습니다. 모두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 20년 전 우리가 모두 은퇴하기 직전이었을 거야. 박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김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김노인의 손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그의 친구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몰랐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김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저 필요할 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우리가 배운 거니까.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건달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정장까지 갖춰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어제 정말 무례했습니다. 건달 리더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건달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네요. 저희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들어오게. 차라도 한잔하지. 건달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감사히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전우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김노인의 판단을 믿고 따랐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건달 중 한 명이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꿈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었네요. 건달 리더가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네. 하지만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게. 김노인의 말에 건달들은 깊이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또 있습니다. 건달 리더가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신문 기사를 꺼냈어요. 이 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건달들은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군.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건달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새로운 희망이 엿보였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김노인은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건달 리더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는 깔끔한 차림으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건달 리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건달 리더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앉게. 무슨 일인가?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건달 리더는 꽃다발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김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네. 일어나게.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건달 리더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을 알아봤습니다. 건달 리더의 말에 김노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달 리더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년 전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오셨던 분이시죠? 김노인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어요. 5년 전 그는 재소자 교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치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지. 하지만 그때 자네를 기억하지 못했군.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건달 리더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저는 당시 그저 수많은 재소자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건달 리더는 당시 김노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자신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연회장에서 나를 알아보고도 그런 행동을 했나?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건달 리더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선생님을 알아봤지만 제 자존심 때문에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선생님이 저를 기억해 주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망했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그런 길로 다시 빠지다니. 김노인의 말에 건달 리더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걸 보니 아직 늦지 않았군. 김노인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달 리더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김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서랍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 재활센터의 연락처였어요. 여기 내 오랜 전우가 운영하는 곳이네. 찾아가 보게. 새 출발을 도와줄 거야. 건달 리더는 감사히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게.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이 험해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가 젊었을 때 많은 위험을 겪었네. 그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김노인의 말에 건달 리더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건달 리더가 약속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게. 그게 가장 중요하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달 리더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김노인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쉽지 않을 거네. 하지만 포기하지 말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지금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건달 리더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김노인은 문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어요. 자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네. 언제든 찾아오게. 건달 리더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안고 떠났어요. 김노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눈빛에서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김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어요. 물리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김노인은 다시 한번 전우회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팔순잔치와는 다른 의미의 모임이었어요. 전우들은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요즘 신문에 안 나와서 심심하던데. 박노인이 웃으며 농담했습니다. 김노인도 웃음으로 화답했어요. 그러게 말일세. 조용히 사는 게 좋아. 거실 테이블에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우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최 노인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모두를 불렀네. 모두의 시선이 최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그날 보여준 능력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 그래서 생각한 건데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면 어떨까 하네. 전우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노인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지? 최 노인은 준비해온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지역 청소년 센터와의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서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술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정신과 가치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네. 규율, 존중, 책임감 같은 것들 말이야. 김노인은 관심 있게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좋은 생각이군. 우리가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 기쁜 일이지. 박노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 나이에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어버려. 활동적으로 지내는 게 건강에도 좋을 거야. 전우들은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각자가 가진 전문 분야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단순한 신체 훈련을 넘어 정신적 훈련과 인생 교훈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네. 이번에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우리 전우회를 좀 더 정기적으로 모이는 건 어떨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되니까. 전우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때로는 식사를, 때로는 산책을, 그리고 때로는 그저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의 젊은 전우들도 초대하는 건 어떨까? 최 노인이 제안했습니다. 그는 후배 특수부대원들과도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세대 간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이 제안에도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전우회의 모임은 이제 단순한 친목을 넘어 가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장이 될 것이었어요. 대화가 한창일 때 김노인의 손자와 손녀가 간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김노인의 손자가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언제든지 환영이야. 김노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함께하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네. 모두의 시선이 김노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이 들어도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네.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김노인의 말에 전우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고 사회를 돕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하세요. 박노인이 차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잔을 들었어요. 전우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들은 함께 건배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호텔에서 팔순잔치를 마무리하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전우들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볼까? 박노인이 제안했습니다. 김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호텔 앞에 줄을 맞추어 서서 옛 군가를 불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용사, 조국의 방패.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강인함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멋진 분들이야. 한 호텔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지. 노래를 마친 전우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기적인 모임과 새로운 목표가 그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김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아름다웠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구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팔순을 맞이했지만 김노인의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보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소중한 전우들이 함께할 것입니다.